안녕하세요. 카카오게임즈가 저항선 아래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돌파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항선 아래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카카오게임즈는 MSCI 편입일이기 때문에 상승할 동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트상 똑같은 저항선이라도 종목의 재료가 살아있다면 저항 돌파로 보이고 종목의 재료가 죽어 있다면 저항으로 보이게 됩니다. MSCI 편입일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돌파할 거라 생각하고 진입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완벽한 매매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모두 적용해서 매매해야 하죠.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매매 복귀를 하고 통계를 내고 위험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안 해야 될 매매를 추려서 버려나가야 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MSCI 편입일에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MSCI 편입일에 다른 종목들은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공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찮아서 공부하지 않았죠. 장 후반 움직임은 대략 알고 있지만 장 초반 움직임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104,900원을 돌파할 때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곧장 받쳐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늦게 주문을 걸은 제 물량이 먼저 주문이 들어가고 체결됩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장 초반에 윗꼬리와 음봉으로 쏟았다가 다시 양봉으로 복구시킨 차트를 보면서 힘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량을 던지려는 흔적인 것 같기도 했죠. 그리고 제 물량이 체결되자마자 시장가 매도가 나오는 걸 보고 곧장 손절을 하게 됩니다. 위험해 보이죠. 돌파하는 척 하더니 윗꼬리가 곧장 달려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핫했던 카카오게임즈도 이제는 위험한 종목이 된 것이죠.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그 힌트는 앞서 음봉으로 쏟았던 차트에 있습니다. 종목의 특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바뀌지도 않죠. 그래서 앞에 차트를 참고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털려버렸죠. 카카오게임즈는 힘이 약한 듯 하면서도 결국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갑니다. 아쉽지만 따라 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돌파하는 척하고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호가창에서 강한 힘을 느꼈다면 지켜보다가 매매할 수는 있겠지만 방금 돌파한 순간에는 돌파 후 안전하게 가격을 지켜주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종목에 집중하면 뇌동매매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할 수 있죠. 여러 종목을 살펴보면서 이 종목 매매할까 저 종목 매매할까 고민하기 때문에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 확률 높은 매매를 하려면 관심 종목에 당일 매매할 종목 몇 개를 선정해 두고 하루 종일 관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는 날이 정말 많죠. 분홍선 105,300원을 지지해 주는지 지켜봅니다. 한번 꺾고 내려와서 딛고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매수하고 나서는 다른 종목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찾습니다. 매매가 끝날 때까지는 한 종목에 집중합니다. 매매하는 도중에 다른 종목을 조회하지 않으니 순간적으로 혹해서 갈아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갈아타게 되면 매도 타점이 아닌 곳에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동매매가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을 조회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갈아타지 않아서 내동매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죠. 차분히 기다려서 내가 매매하는 종목의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동매매를 줄여야 합니다. 내동매매를 줄이는 것이 성공의 왕도입니다. 깔끔하고 준비된 매매를 해야 합니다. 계획된 매매를 해야 합니다. 한번 매매할 때마다 완벽한 타점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번의 매매로 수익을 내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한번 매매하더라도 퀄리티 높게 해야 합니다. 명품 매매를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과연 오늘의 주도주인가 되물어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맞다면 매수 타점을 정확히 기다리다가 찰나의 순간에 잽싸게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은 이제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내가 매수한 종목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매도 타점이 오면 매도해야 하죠. 하지만 관심은 언제든 쉽게 뺏겨버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매일 개선할 점을 찾고 보완책을 생각하고 적용하여 습관으로 만듭니다. 매일 나사를 조이는 것이죠. 오늘 고칠 점은 무엇일까? 개선점은 무엇일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면 결국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매매가 없으면 완벽한 매매죠. 고칠 게 없는데 돈을 못 벌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람은 패턴 인식에 능하기 때문에 결국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돈 버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다만 원칙을 지키지 못할 뿐이죠.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실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는 건 잠깐이지만 행동하는 건 평생이거든요. 평생 행동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을 수정하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어렵죠.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방법은 알아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내가 직접 하려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동매매 하고 나서 왜 내동매매 했지? 내동매매인 걸 알면서도 내동매매를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고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을 고치는 건 매우 힘듭니다. 사람의 성격이 있는데 성격을 고치라는 것과 같죠. 내동매매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독을 끊어내는 건 어렵죠. 하지만 꼭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죠. 카카오 게임즈는 약 손실로 2번 손절을 쳤습니다. 이후에 폭포수가 쏟아지며 주가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 났죠. 위험합니다. 왜 이런지는 나중에 밝혀졌죠. 시장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오후장에 크래프톤이 51만 2천원에 지지받고 반등하는 걸 보고 매수합니다. 크래프톤은 일직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오늘 MSCI 편입일이라서 동시호가에 매도하면 됩니다. 남은 3시간 정도를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버틸 수 없었죠. 약 2, 3분마다 122주씩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매수하는 수량입니다. 누군가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것이죠. 호가창을 보면 52만원의 큰 물량, 52만 5천원의 큰 물량이 걸려 있습니다. 저항자리입니다. 52만원은 단기 저항선이고 52만 5천원은 아침에 저항 맞고 떨어진 정고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523, 522, 521은 물량이 작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프리패스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물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가격대 52만원과 52만 5천원에 큰 물량들이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상 지지와 저항이 호가창에서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호가창을 보면 차트가 보이고 차트를 보면 호가창이 보입니다. 52만원을 뚫으면 곧장 52만 5천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밀려 내려와서 못 버티고 손절하게 됩니다. 크래프톤은 손절하고 나서 한번 하락하고 장 후반에는 폭포수가 쏟아지게 됩니다. MSCI 편입일을 노리고 매수한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봤을 겁니다. 이렇듯 주식은 똑같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크래프톤 폭포수를 피해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고 관심 종목에서 삭제한 것이죠. 동시호가 이벤트는 금세 까먹어 버린 것이죠. 저렇게 폭포수로 쏟아졌을 때 매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 정도는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반성하고 다음에는 매매에 적용해 봐야 하겠습니다.